지금 시간이 2019년 7월 17일 오늘 지원절입니다. 오후 10시. 수요일마다 하는 세미나 시간이죠. 일단 이번 주까지 오픈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면 한 24일 정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24일 정도 되면 좀 변경을 할게요. 변경을 할 건데 여러 가지가 바뀔 거예요. 일단, 지금 탐험대 방에 계신 분들 목록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바꿔야 되고요. 닉네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고, 내일, 정달님이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이제 정달님하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탐험대 방. 지금 그 가상화폐 방이랑 코스피 방은 닉네임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탐험대 방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서 코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회원이라는 걸 증명하는 코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가 발급이 될 거고요. 그 코드를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방에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예, 그, 아프리카 TV를 이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규칙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탐험대 하셨던 분들이 그 체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올렸던 이제 비메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보셔도 상관이 없고 어차피 다 비용을 지불하신 거니까 새로 찍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어쨌든 예,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동영상이. 그래서 동영상 비밀번호랑 그다음에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 방송의 비밀번호도 예, 그때그때 그 탐험대 카톡방에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가 아니면 이제 접속이 안 되는 예,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아마 제가 개발한다고 거의 탐험대 방송에 집중을 못한 게 아마 올해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없앨게요. 그걸 없애고 나면 이제 자동으로 연장이 될 거잖아요. 그 기간만큼. 그 기간을 빼고 연장이 자동으로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한 두세 분 정도 아마 입금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똑같이 그 기간을 잘라서 만기되는 시점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7개월 가까이 개발하느냐고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년에 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그 분석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2기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어쨌든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띵글이 나왔잖아요. PC 버전은 띵글이 나와 있는 상태고 모바일 버전도 사실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상태니까 예, 이전에 했던 키움증권 HTS를 이용한 이제
방송 버전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띵글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예, 띵글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8개 정도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 정도 동영상이면, 예, 탐험대 분들이 보시기에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탐험대용 말고도 어차피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더 짧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 보시는데 부담이 크니까 10분에서 20분 사이의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8월 달에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다시 만들어서, 예, 여러 개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설치하는 방법, 그죠? 설치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석 방법,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개발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종목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비워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작년? 작년에는 사실 개발하는 게 거의 없었고 책 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를 조금이라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거래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새로 오신 기획자분이 이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를 초반에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예, 중간에 좀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맡길 수가 없어서 같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바람에 정신이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핸들링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래를 거의 못했고, 그리고 장도 되게 이상했고, 두 가지가 겹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실 분 하고, 그 다음에 코인을 하실 분, 그 다음에 주식과 코인을 둘 다 하실 분, 일단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좀 나눠서, 같이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8월 초가 되면, 음, 띵글 코인도 PC 버전이 배포될 거거든요.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대부분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연구원 분들 중에서 그래도 주주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인 분도 많이 계세요. 저희가 계산한 인원만 200명이 넘어요. 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만 모여서 일단 분석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코인 쪽은 충분할 것 같고요. 코인 쪽은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주식 쪽은 이제 주주분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카피씩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세 카피씩 받으신 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한 카피씩 달라고 하시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카피를 좀 써보시고 싶으시면 카피를 달라고 하세요. 새 카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친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굳이 구매하지 마시고, 예, 구매는 진짜 새로 오는 고객분들한테 구매하라고 상품을 만든 거지 기존에 연구원이나 이렇게 가입되신
되어 계신 분들한테 억지로 판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카피 가지신 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다음 주에 비밀방 만들어서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이 온 게 사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게 정신이 맑을 날이 없어요. 예.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원인을 찾고 따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정 다시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내다 보니까 연구원들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문을 가지고 아무리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봐야 와닿지 않아요. 그 툴이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절대 편리한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PC 버전으로는 두 개 다 나온 상태라서 음,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 사람이 이 툴을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찰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의 눈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의 손을 통해서 공유를 해가면서 서로 전략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의 대화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체성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방은 완전히 분리됐어요. 조합원은 완전히 분리돼서 그 방은 이제 조합원들이 활동을 하시는 방이지 제가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방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쪽은 이제 손을 놨으니까 좀 편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가상화폐 방이나 코스피 방은 정말로 시황을 올리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필요한 시황만 딱딱 올려주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면 질문 정도의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고 반대로 이제 대왕이 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갈 거예요.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 그러니까 프로그라는 법인 자체가 유사 투자 자문 업체조차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등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리딩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싶은 거지 리딩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리딩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석 자료로서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그냥 제가 산 내용만 공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사시든 파시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체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입장 같은 것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까지의 생각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입장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현재 그 프로구 연구원 대화방은 사실은 또 하나의 잡담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정말로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토론의 장으로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사실은 양쪽 방에 시황을 올릴 거고요. 이제 시황이 올리고 나면 그 가상화폐 방이나 그 다음에 코스피 방은
정달님이랑 단파파님한테 맡길 거고요. 그 방은. 그리고 이제 저는 무게 중심이 이제 예, 탐험대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가상화폐 방이나 그 다음에 그 코스피 방에 있는 분들이 연구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제 연말까지 만들어가는 게 하나의 계획인 거죠. 이제 그걸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를 보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개념부터 가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를 분석한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좀 깊게 배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은 익힐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차트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보통요,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예, 이 두 가지에 따라 사람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결과에 모든 것을 예,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풀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지지의 사용이 있어요. 지지. 자, 지지를 사용하는데 쓴 거를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쓴 거를 또 쓴다. 예. 사용한 걸 다시 사용한다.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을 지체하기 위함이에요. 예, 시간 지체. 예, 시간을 지체합니다. 사용한 걸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대부분 시간을 지체하기 위함이에요. 시간을 지체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못 쓰게 막는 거예요. 다른 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T3 지지를 썼어요. 예, 근데 여기서 T3 지지를 또 써요. 그죠? 그럼 2달간 썼단 말이에요. 보통은 한 달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예, 한 달 더 쓴 거죠. 그럼 이번 달에는 또 T3을 쓸 거냐? 이게 물음표예요. 예. 보통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엔 T4를 쓴다고 보는 거죠. 여기가 A.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T4, T4 지지선까지 와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 T4 지지선의 위치가 1166만 2719원입니다. 이게 그 가격의 위치예요. 근데 왜 T3 지지선은 매수 가격에 안 뜨느냐? 예, 이건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한 선은 매수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다시요. 자, 봉이 있으면
예, 봉의 고가가 있고 봉의 저가가 있겠죠. 그래서 봉의 저가 기준으로 그 위에서 여기 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선들은 매수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봉에서도 이 선은 매수가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이 봉에서도 이 선은 매수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166만 2719원이 최초의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월봉에서 매수를 한다면, 예. 그냥 월봉만 보고 한다면 지금 해야 돼요. Now. 예.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월봉만 보면 제가 월봉을 보는 거래자라면 지금 마우스를 누를 것 같아요. 사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을 보면 또 캡처 떠서 볼까요? 예, 주봉에서도 여기 지지가 있어요. 여기 지지를 A라고 했을 때 요게 주봉으로 돌려볼게요. 자, 요 자리 요 자리 POGG라고 하죠, 보통. POGG. 예, 요 자리 가격이 1158만 4,881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월봉과 주봉으로 보면 가격만 보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볼린저 밴드만 보는 거래자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편을 보자고요. 그런데 봅시다. 자, 저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걸 1번, 여기서부터 여기 요걸 2번이라고 하고 요걸 고원형이라 그러죠? 그죠? 킹덤 오브 차트 책에 보면 투심의 꼭지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산형이 있어요. 산형. 그냥 꼭지 하나만 딱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원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고원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고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쌍봉의 형태처럼 만들어졌으니까 1구간 또는 2구간 안에 가장 높은 저가 그게 매도 단가입니다. 이 봉이죠. 딱 봐도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봉의 저가 요 A를 매도 단가라 부르겠습니다. 매도 단가. 그러면 매도 단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내려가다가 저투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갔죠? 그리고 옆으로 가. 그러니까 저투가 이렇게 저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가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예? 저가를 높였는데 정작 저투는 안 높아져요. 이렇게 옆으로 가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였죠. 그러니까 이 봉이 최저가
최저가 모드를 만든 봉이죠. 예, 저투가 최저치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봉은 다시 저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모드가 해제됐죠. 이게 해제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봉이 다시 연장했어요. 연장. 예. 그러니까 해제와 연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목표가는 이거예요. 요거 900만 원대에 있는 거. 이게 917만 원인가? 예. 917만 2천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주봉이 가고 싶은 가격은 요 음봉의 저가예요.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길. 근데 여기 지지가 막아요. B. 그렇죠? 지지가 막고 있고 월봉의 지지가 막고 있어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투심을 따라간다. 그러면 917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게 투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볼벤의 지지를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튕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이 월봉의 지지를 따라가는 상황이라면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주봉의 투심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917만 원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이 충돌할 때는 어떤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이 일봉에 보세요. 내려가자니 월봉의 지지가 맞고 올라가자니 주봉의 시간이 막아서 그냥 고민에 휩싸였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주봉의 시간을 따라 더 내려갈 거냐를 일봉이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양봉으로 돌면 어쨌든 월봉의 지지를 받긴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월봉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계속 음봉이 난다는 거는 주봉의 시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것도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봉을 보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해놓으면 좋아요. 자, 그 둥둥님이 저보고 양복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양복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 양복만 골라서 보자고요. 예, 이봉. 그다음에 이봉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봉의 특징은 아랫꼬리가 길어요. 아랫꼬리가 길기 때문에 항상 시가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시가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봉, 이 봉의 다음 봉은 A이고 이 봉의 다음 봉은 B예요. 그럼 A에서 매수를 했어요. 전봉의 시가 아래서. 그러면 저 상태에서 수익이 있나요? 저 상태에서 수익이 있을까요? 네. A라는 봉에서 매수를 했는데 종가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딱 봐도 수익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수익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수익이 없으면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A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종가에선 팔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본인이 양봉에서 매수를 했다면 종가는 양봉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내 매수가로부터 종가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어쨌든 홀딩하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B도 B는 오히려 전봉의 저가를 깼으니까 이건 그다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전봉의 저가를 깬다는 건 그 전에 만들어진 양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제가 종목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찾아보고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이게 뭐다 저게 뭐다가 아니라 계속 찾아보면서 그 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익혀 두시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봐야 될 종목 중에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 이게 카카오고요.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일봉, 주봉을 볼게요. 이게 비트코인의 주봉이에요. 자, 보세요. 요, 요 십자봉이 여기 보이시죠? 지금 마우스 표시가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실 겁니다. 그 십자봉. 그 십자봉 다음에 전봉의 고가를 넘었지만 최고가는 넘지 못하는 봉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 봉. 보이시나요? 똑같죠? 예, 똑같아요. 둘의 차이는 음봉으로 끝났냐, 십자로 끝났냐의 차이지, P차트의 저항을 만나서 얻어 터지고 떨어진 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를 깬 음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을 때 받은 느낌은 저봉이랑 굉장히 느낌이 흡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지를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올라간다고. 근데 올라가는 폭이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우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겠죠. 근데 정작 종가는 종가 저가 수준까지 내려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차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그런 환경들을 찾게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금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많은 차트를 보시다 보면 그 익숙함이 있거든요. 그 익숙함 단계에 가시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흐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봉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이 아무리 봐도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월봉은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땐 꽤 나빠 보이지만 저라면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주봉만 보면. 근데 월봉을 보면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의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이 한 1200만 원 안팎까지 올라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일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양봉이 나야 돼요. 예, 양봉이 나줘야만 어쨌든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조금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음봉으로 그냥 밀고 내려가면 마치 예, 주봉의 최저가 모드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 보수적인 생각 그런 이제 제가 용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보수적인 생각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은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 결과를 맞추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만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결과가 나빠도 진짜 그게 원래는 되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반대로 결과가 좋아도 애초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생각 자체를 그냥 결론에다 갖다 다 껴 맞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만 벌면 그 방법이 옳건 그르건 용서받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예,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서 뭐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차치하고라도 그게 아니라 정말 상황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접근한다 라는 건 없고 그냥 저 상황에서 거래를 했는데 돈을 벌었으면 대단한 사람 돈을 잃었으면 저건 사기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내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잘 모르니까 쉬운 판단법을 계속 찾는 거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듣고 싶지도 않고, 예, 관심도 사실은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애초에 계획했던 게 잘 맞아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계획이 틀어지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손쉽게 손절을 해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걸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정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제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데 감히 타인의 거래에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 그건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나 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음, 단순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예, 타인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뒤엔 책임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서 맞으면 난 고수야가 되지만 이야기에서 틀리면 그건 네가 거래한 거니까 알아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보면 대부분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분위기 휩싸여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가 예,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게 비트잖아요. 저는 다른 건 안 봐요. 첫 번째는 저가랑 지지선이 붙었는지, 두 번째는 예, 다음 봉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음, 지금은 약간 비긴 상태예요. 저항도 내려오고 지지도 올라오는데 둘 다 썩 좋은 형태는 아니니까. 이런 형태면 거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야 돼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 오늘 날짜 아시는 분? 오늘은 7월 17일인데 무슨 요일인가요? 네, 웬수데이. 수요일이죠. 그러면 이번 주는 며칠 남았어요? 이번 주는 며칠이 남았습니까? 남은 날짜. 자, 주식 측면에서 한번 보시고 암호화폐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에? 주봉인데요? 주봉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거래일이 며칠이 남았냐고요. 네, 그건 암호화폐의 개념이고 주식의 개념은요. 주식. 네, 주식은 2일. 그러면 주식은 지금 바닥을 찍었어야 돼요. 그죠? 주식은 바닥을 이미 찍었어야 돼. 올라갈 거라면. 오케이? 동의하시죠? 정말로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주식은 지금 바닥을 찍었어야 해요. 그럼 내일부터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 주봉을 금요일 날 양봉으로 바꿔 놓으면 되겠죠. 근데 암호화폐로 한번 보자고요. 암호화폐로 보시면 아직 절반이 안 지났어. 절반은 내일 오후 9시죠. 내일 밤 9시가 예, 이게 빗썸이 아니라 업비트잖아요. 그래서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내일 밤 9시가 이번 주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안 찍어도 되는 거죠. 바닥을 찍어도 되지만 아직 안 찍어도 되죠. 그런데 내일 정도엔 찍어줘야겠죠.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내일 정도에는 찍어줘야 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올라서 지금까지 빠진 주봉의 하락만큼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안 올라.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안 오르면.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엔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거라고요. 예. 이 상황에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더 늦으면
올라간 내려간 것만큼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려온 것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간 시간만큼 올라갈 시간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우린 그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가격만 들어있는 경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가격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예,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한다.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올라가야 될 가격 폭도 계산한다. 그죠? 그러면 시간과 가격을 두 개 다 계산해 놓고 추이를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보다 부족한 상황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굉장히 환상적인 방법으로 한 판의 뒤엎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낮은 거잖아요. 우리가 접근하는 분석에서 그런 운에 의한 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그 종목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움직인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자라나셔야 돼요. 음,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주식시장을 약간 방정식처럼 바라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답이 있어서 그 답만 찾아내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방정식의 개념보다는 함수로 봐요, 함수. 그래서 함수 중에서도 이품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라는 조건이 항상 앞에 붙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인다면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가 하나의 전략이 더 있죠.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가 동일한 거래를 하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후문 상태에서 오와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이 오면 원래 본인이 실현하고자 했던 기본 플랜 A가 아닌 플랜 B를 꺼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플랜 B는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 플랜 B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비두거나 손절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음, 전에 삼성생명을 샀잖아요. 제가 그나마 저렴하게 산 편인데도 지금 손실폭이 꽤 돼요. 한 4천 원 정도 이상 손실이 나 있는 상태니까 대충 뭐 세금 포함하고 수수료 포함하면 5% 정도 손실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사실은 어,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절하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느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리딩을 받았으면 이 정도 손실이 나면 손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거의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다 고민했잖아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이 몇 프로인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머릿속에 플랜 A와 플랜 B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현재의 상황이 플랜 A대로 가는지 플랜 B대로 가는지 이제 그것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상태가 플랜 B에 가까워지면 매수할 때 5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어차피 여분 1000만 원을 남겨놓고 500만 원을 산 거라서 그러면 다음에 추매를 할 때 추매 조건이 어떤 거냐, 예, 추매 조건을 충족하는 환경이 왔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나의 손실이 얼마고 내가 이 손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자리에서 샀을 때 리스크 자체도 다 계산을 하고 예, 그러면 다음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도 예,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기다려가면서 그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5%의 손실이면 한 1.7%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투배수로 매수를 한다면 10% 손실이면 한 3.3% 손실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추매를 하고 나면 단가 관리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대신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걸 감안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과 경쟁력이 있는 구조에서 추매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네, 일봉을 보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추매를 하신다고 해도 한 달 안, 몇 주 안에 추매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 일봉을 본다라는 거는 시야가 좁아지고 예, 사람이 조급해져요. 근데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 하나가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 네다섯 개 봉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반년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내버려 두고 반년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요. 뭐 한번 사는데 6개월 걸리고 5개월 걸린다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스님이냐 그러겠죠. 근데 그만큼 멀리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멀리 본 걸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약간 종교적인 색채처럼 누군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냥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분의 설명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나는 대응이 안 돼요. 정작 구매를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돼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늘 맞추고 늘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애초부터 잘못된 분석을 해서 예,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자신의 일이면 자신이 해결하고 끝나는 일이지만 이게 타인의 일까지 확대되어서 나가버리면 예, 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방법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나면 이제 서로 관계가 쉽지 않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금융 쪽의 일들은 돈도 되게 쉽게 버는데 쉽게 원수지간도 돼요. 예, 그러니까 잘 마치고 뭔가
투자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면 굉장한 호응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정작 뭔가 이제 틀리기 시작하고 그동안 믿어왔던 게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했던 이제 몇몇 카페들의 사례를 보면 예전에 봤던 그런 사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본인이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공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저를 위한 방법이죠.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투자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그 비난, 그 다음에 책임으로부터의 회피, 핑계 이런 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생각을 넓혀 가셔야 돼요. 오늘이 수요일.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다. 그죠? 그러면 바닥을 찍는 날짜가 언제 오느냐. 그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월요일 날 바닥을 찍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빨라. 그죠? 너무 빨라. 바닥을 찍기엔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은 단순하게 그날 양봉을 내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매트릭스 구조랑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사실 차트를 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프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다 동일하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편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차이에 의해서 잘 풀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 노력을 진짜 많이 해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어차피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둘 거잖아요. 그죠? 모아두기 때문에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카페, 우리 채팅방 안에 모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건 조금 더 나으신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좁혀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손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모른다라는 것과 그 모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답답함, 그다음에 공포심, 절망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소통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띵글이 단순하게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띵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나 전략들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얻을 수 있는 어쨌든 계기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을 계속 모아와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모아오는 게 저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볼린저 밴드만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진 프로그 차트 안에도 이동평균선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이 안에 적용을 해서 예, 이제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 툴을 설치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을 잡아서 학습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치, 사용법, 분석법까지 묶어서 한 8주 정도? 그러면은 한 9월 말 정도면 끝나겠죠. 예,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되면 이제 뭐 돈을 벌게 되건 잃게 되건 상관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에 주식이 없어요. 코스피를 보고도 이게 도대체 주봉을 보면 어쩌려는 건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식 이야기를 오늘은 꺼내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될 거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허비가 됐는데 허비된 시간은 어차피 제가 회사를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1년 됐죠. 법인이 설립된 지 한 이제 1년 하고 2달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가보자고요. 저 혼자 가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도 자주자주 그러니까 모바일을 이용하건 PC 버전을 이용하건 자주자주 캡처를 떠서 회원들과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제가 폰을 노트를 쓰고 있잖아요. 노트팔을 쓰고 있는데 이제 띵글이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면 바로바로 캡처해서 거기다가 제 의견을 담아서 계속 그 탐험대 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마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면 기존의 가상화폐 방이나 그 다음에 주식 방에 비해서 이제 차별이 좀 생길 거고요. 그게 연회비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테니까요. 요 근래 상황을 보면 가상 암호화폐 쪽에 돈은 다 비트코인에 몰려 있고요. 비트코인이 못 가면 못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알트도. 그렇다고 비트가 오른다고 해서 알트가 같이 엄청나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딱 비트 중심으로 좀 보세요. 비트 중심으로 좀 보시고 비트가 떨어지겠다 싶으면 알트에서 발 빼셔야 돼요. 그리고 비트가 오른다는 확신이 들 때만 알트에 들어가 보시는 좀 현명한 생각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양봉 나면 내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주소록 정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필터링 작업을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문제도 이번 주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죠. 목록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프록수 기준으로 지금 이제 연회비 면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정리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개발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허비됐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원을 연장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뜻을 존중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드렸을 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연구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주셔도 사실은 카페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페널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등급만 조정이 되는 거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뭐 회사의 눈치 보시고 제 눈치 보시고 그럴 필요 전혀 없으세요. 도움이 안 되면 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무리를 짓고요. 금요일까지 최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고 금요일 오후에 어쨌든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공식 일정을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좋은 꿈 꾸시고 비트가 잘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